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이 XXX는 방송인인지 선동꾼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데요. 김어준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착용한 모자에 대해 발언한 김어준이 헛소리하다가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은 지난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장례식에서 검은 베일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영국 로열 장례식에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이 로열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영부인의 드레스 코드로 검은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에 김건희 여사가 검은색 구두와 여성 정장에 망사 베일을 두른 모자를 착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장례식에서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코 여사 등도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답은 둘 중 하나로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라며 만일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의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 의회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경위와 관련해 MBC 제3노조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의 청원 유착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사적으로 한 얘기가 당시 행사를 촬영하던 방송 영상 풀 기자 카메라에 찍혔는데 영상을 촬영한 풀 기자가 MBC 기자였고 이 영상이 MBC가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당회의에서 막말이라며 비난 발언을 한 만큼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발언은 MBC 보도가 아니라 SNS 동영상을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인 26일 MBC보다 빨랐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 글 유포자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 내용을 MBC가 논란에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하기 30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막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람이 새로운 글을 통해 자신을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도 유예, 즉 엠바고 해제 전 대통령 발언을 미리 알고 유포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소위 찌라시를 봤을 뿐 MBC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DVD 프라임에는 조선일보에 등장한 DP 아저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선닷컴이 저희 영상에 잡혀 MBC 자막과 같은 글 방송 30분 전 돌아 기사를 보도한 지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필명 그 겨울 00을 사용하는 작성자 A씨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 조금 해보시면 제 신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뭐 대단한 특종인 양 쓸 것 같아 먼저 이야기한다고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년 조금 넘게 기자 생활을 했다.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해준 사람 가운데 MBC 기자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씨는 글 내용은 찌라시에서 본 것, MBC에서 안 받았다며 수사받을 수 있겠지만 난 아이폰이고 비번 모른다고 미리감치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극여우로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김건희 큐레이터 경력도 허위로 나왔네요. 윤석열 선대위는 떴다방이군요. 윤석열 WP 페미니즘 인터뷰에 이재명 발언 도둑질 1번이 이깁니다 등의 글을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문제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MBC를 항의 방문하고 박성재 사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당 언론사는 보도 윤리를 깨고 엠바고 전의 동영상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슬쩍 건네줬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였던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승민이가 또 배신 본능을 발휘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승민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일한다. 미국의 EXX들이 아니고 한국의 EXX들이란다.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내 귀가 잘못됐나 의심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은 그러면서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을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해 거짓말을 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느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했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당과 MBC의 가짜뉴스 음해 공작에 동조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유승민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집행한 성남FC 후원금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민주당 이재명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 55억 원을 특정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이재명에게 적용했었죠. 통상공여죄보다 수수죄의 법원 형량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이재명에게는 더 엄중한 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을 피의자로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건데 앞서 경찰이 두산건설건에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재명이 두산건설의 용도 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신 성남FC에게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재명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하고 네이버가 2015년 성남시와 재단법인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FC와의 맺은 사자협약 내용과 후원금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시민부채 탕감운동 롤랜주빌리 지원을 위해 40억 원을 재단법인 희망살림에 지원했는데 39억 원은 성남FC 후원금으로 들어갔고 성남FC 선수들은 2년 동안 롤랜주빌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희망살림 운영은 이재명이 측근인 재윤경 전 의원이 맡았고 롤랜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업의 후원금을 통한 정책 홍보가 이재명에게 건너간 무형의 이익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전이나 유형의 이익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주빌리은행은 성남시민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한 비영리 단체라며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했던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라 지저대고 처벌받게 한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 이재명이 무죄가 되려면 박 대통령 탄핵부터 돌려놔라라고 전곡을 정수리에 마구잡이로 찔렀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